안녕하세요. 오토기오 김정민입니다. 이 수소 전기차 어떤가요? 배터리 전기차와 같이 발전할 건가요? 아니면 배터리 전기차를 대체할 건가요? 미래의 수소 전기차는 과연 전망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다룬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정말 수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전문가분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때 내용과 비교를 해서 괄목할 만한 기술적인 포인트가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 좀 정체 상황이고, 다만 이제 과거의 콘텐츠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수소 충전소가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172개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아직도 뭐 한참 부족하죠. 자,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생산, 특히 그린 수소 관련된 이슈, 요즘은 이제 전량 수입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자체 생산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다 보니까 이 부피를 줄여서 운송하는 게 굉장히 큰 난제인데, 이걸 기체 상태로 운송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마이너스 240도 이하로 줄통승공법으로 이걸 액화시켰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다 싼 가격으로 그래서 공급을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화 연료로 사용해서 내연엔진처럼 사용하게 되면 고온 폭발에 따른 녹수 문제는 있지만 그 외에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의를 저희가 한 바 있어서 요걸 리마인드 차원에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소 전기차의 원리, 그리고 또 기술적인 특이점, 미래 전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과거의 영상들 3개를 좀 부분 뽑아서 요걸 좀 한 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이 영상을 놓치셨다 그러면, 이 지난 영상이긴 하나 여기에서 크게 뭐 달라지거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수소차 진영의 큰 변화, 어떤 기술적인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의 개념과 또 방향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 수소 전기차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3편의 수소 관련된 지난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관련 분야에서 또 전문으로 하시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수소 경제는 언제, 그리고 수소의 그 비용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는 거냐. 일단은 충전소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게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수소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언제쯤이면 대중화를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올지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역시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가슴이 쿡 찌르는. 왜냐하면 2010년도만 하더라도 약간 장밋빛이 좀 있었습니다. 2015년이면 충전소도 많이 지어질 것 같고 대수도 늘어나고 지금 시기쯤 되면 소비자분들이 편히 사용할 거라고 솔직히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충전소 건립도 많이 힘들고, 이게 운영하는 데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 숫자 보급에도 차종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하나하나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소 충전소라는 부분이 소비자분들의 불편을 아직 해소시킬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5년에 이제 새로운 신차 나오면서 지금 충전소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면적 대비 전 세계 우리나라 가장 많은 충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 전 세계는 더 불편하겠죠. 수소차를 수출할 수 있는 환경도 돼야 되는데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수소 가격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산업부에서 수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소 가격 올라간 거는 이제 석유 파동이나 뭐 가격이 올라갈 때 수소 가격을 안 올리고 있다가 이제 운영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올라오게 된 건데, 그것도 곧 안정화시켜가지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수소 전지 스택이잖아요. 여기에 히토류 중에서 이제 그 백금 코팅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요게 이제 산화작용을 하면서 계속 성능이 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런티를 대체적으로 1세대 모델이 한 10만 킬로 정도밖에는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금 전지 스택이 갖는 비용적인 가치 대비 사용자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수명 문제 개선과 그리고 또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촉매가 들어가는 이 대체 물질에 대한 연구 진행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백금이 네네. 들어가는 게 맞고요. 네. 차에 한 30g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개발된 차량은 15g 정도.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백금 1g이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네, 자동차 네. 7천만 원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 네. 근데 자동차에서 수소 연료전지에서 가격을 차지하는 거는 백금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막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소재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백금 양보다는 네. 그 전해질막의 내부가 연료전지의 내부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네, 백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촉매라서 저희가 네.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네. 이 전해질막 또는 안에 들어간 다른 물질들이 이제 열화가 일어나서 내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서울에서 수소 택시 20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과제가 끝났는데 택시 26만 킬로 또 20만 킬로를 달성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세대 전지 스택으로, 스택으로요? 넥소 1세대를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 네. 그리고 보면은 16만 킬로를 보장하지만 그 이상 갈 수 있는 게 충분하구나. 얘들은 충분한데 이제 만들어질 때 생산 공정에서 아직까지는 처음 만든다 보니까 약간 불량품이 있는데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내부는 소비자분들이 탈 수 있는 30만까지는 2025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를 얼마나 더 잘하느냐, 잘못된 소재들을 얼마나 더 잘 찾아내느냐 이런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수소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수소를 생산할 때 개질을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전기로 전기 분해를 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미생물 방식으로 해서 그린 수소로 가든가. 그런데 이제 수소를 그렇게 생산하는 비용 문제도 문제거니와 또 문제는 이제 운송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강철 탱크로 하게 되면은 200바가 한계니까 그렇다고 카본 탱크를 쓸 수도 없고 또 뭐 송유관을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카본 탱크도 15년이 연한이고 한데 그럼 이걸 액화를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아니면 운송을 해서 운송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운송의 비용 절약을 하는 그런 묘안 같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앞으로 그 수소의 운반이나 생산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안정화를 시킬 예정이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을 알고 질문. 아니에요. 몰라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고심을 좀 많이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타입 1 용기, 강철 용기로 우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군데를 수소를 공급해줘야지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년에 액화 플랜트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액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쓰나요? 예전에 그 줄 톰슨 방식 쓰는가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방식이 우리나라의 인천, 울산, 그 다음에 경남 창원에 그 리터당 1,000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비용이 더 낮습니까 지금? 운송 비용이 굉장히 싸집니다. 운송 비용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수소 생산 가격이 3,4천 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8,000원, 9,000원의 비용이 그렇죠. 두 배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뭐 운영비도 있겠지만 운송비도 꽤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액화 수소가 되면 운송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액화를 만들 때 뭐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운송 비용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수소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액화 방식이 내년부터 국내에 보일 겁니다. 이제는 보급되는군요. 네, 충전소도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탱크롤이 한 대 막 50대, 60대 이렇게 낭비 안 해도 되겠네요? 아, 그 정도는 할 필요 없고요. 네. 에콰 탱크롤리가 와서 충전소에 공급하고 바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리터당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전망이죠? 공급하는 기업들한테 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적정하게 좀 해달라. 싸게 달라? 싸게는 지금 초기에 투자된 게 많아서 지금 가격보다 올라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운송 비용이 절감하는 게 액체 수수가 맞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초기 운영하면서 어느 적정한 이윤이 나오면은 이제 수수 가격이 좀 안정화해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게 4,000원에서 5,000원 사이거든요? 그게 달성될까요?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좀 어렵겠죠. 에너지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좀 정책적인 게 좀 들어가야 돼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중에 유일하게 로드맵 중에 가격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전기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수소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앞으로는 계속 발전할 테니까. 그 이유가 네. 말씀대로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고가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확보되고 저변화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킬로그램당 4,000~5,000 원대가 이제 유지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는 3,000 원대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목표가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사이, 3,000에서 4,000 사이? 예. 그럼 정말 탈만하겠네요. 네, 좀 네.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전지 스택의 수명 문제와 비용 문제를 이제 보관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수소 경제가 빨리 열려야 될 텐데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수소 전문가죠. 국내에서. 이 전기차 미래 시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수소 전기차는 안 온다. 네. 이건 허상이다. 아니다. 결국은 차곡차곡 가서 핵융합까지 갈 거다. 네. 그런데 그 중간 단계가 어차피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수소 경제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배터리 전기차와 이제 수소 전기차가 있잖아요. 이게 전환되는 시점이 대충 언제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근거가 있으시다면 네. 전문가로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기차, 수차를 다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잘못 얘기하면 둘 다 자식이네요. 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네. 욕을 들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수소차냐라고 말하기 전에 수소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있는데 다 탄소가 들어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가 아니고 수출을 계속하고 우리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려면 에너지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한테 없는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깨끗한 에너지를 수입하자. 탄소 없는 에너지를 수입하려다 보니까 전기를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기가 수입이 안 된다면 그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이 수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소차가 지금 많이 없고 인프라가 어려운 이유는 수소가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소의 대부분은 이제 산업에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생수소 같은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최근에 이제 암모니아, 청정 암모니아를 들고 들어오겠다. 향후에는 이제 수소로 이제 에코시프도 들고든지 하겠죠. 그래서 수입을 수소로 하게 되는 순간부터 수소차 관련 시장이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명확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전기차는 우리가 쓰기 너무 편해요. 이제 인프라도 언제든지 네. 꽂으면 되고. 맞아요. 전기차가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나는 200km 가서 한번 충전하면 쉬면서 가도 돼라는 문화가 되면 승용차 시장은 전기차가 많이 편하실 거예요. 승용은 계속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로 가야 할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또 수입도 얻어야 되는데 충전할 시간이 없으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용량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전 시간을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빨리빨리 충전할 수 있는 수차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정부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상용차는 수소차로 좀 갈 거고 승용차는 전기차가 대세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주로 이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수소차가 성장하는 시기는 수소를 수입하는 시기부터 국내에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있기 네네. 때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재생에너지가 또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가 또 어떻게 받쳐주냐에 따라서 또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력 그리드를 보면 석탄하고 원자력에 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사실 지리적으로 친환경 발전하기가 조금 제주도나 일부 지역을 빼고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린 수소라는 개념 자체가 미생물이나 친환경 쪽으로 가야 그린 수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청정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수소가 어떻게 보면은 조삼모사 같은 그런 분위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지금 전기차를 뭐 다니지만 그 전기가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석탄이나 예. 전기차는 미래에도 친환경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100%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그렇죠. 예. 네, 100% 재생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추출하면서 수소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100% 클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를 수입해오는 순간 이 수입하는 수소는 우리 국내에서는 청정 수소가 아니면 수입을 아마 못 하게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법이나 네. 지원 차원에서 만약에 아. 깨끗하지 않는 수소를 수입하겠다? 네. 그걸 지원할 이유가 없죠, 솔직하게.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청정수소라는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분명히 청정수소에 해당하는 수소만 수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깨끗한 수소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에너지 의존도가 그러면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에너지 자립도 면에 있어서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핵융합이 된다면 네. 에너지 자립도 솔직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는 수입을 할 때 깨끗한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깨끗한 에너지 중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소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에너지 전략에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배터리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모빌리티가 발전을 하고 수소 경제는 그 이유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토기어 김정현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오늘 좀 수소 이야기 좀 하려고요. 어이구야. 수소.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네. 원소. 헬륨이 산소보다 7.5배 가벼운데 헬륨보다 한 4분의 1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아주 소량이 기체로 있습니다. 질소 78%, 산소 21%에서 나머지 기타 등기 4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수소를 하는데 수소는 화합물 형태로 그렇죠. 액화 형태로 어디에든 있어요. 이온 형태로.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도 있다가 수소예요. 네. 개수는 엄청 많아요. 아, 그렇죠. 탄화수소도 HC가. 다 HC가 네.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소가 어디에나 있는데 네. 문제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잘 뛰어야 되는데 네, 네. 이놈이 하도 빨판상어처럼 흡착이 돼 있으니까
연료로 사용하기가 참 좋은데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동안 초창기에는 하이드로젠 퓨얼드라고 해서 이걸 천연가스처럼 태우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잘 타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료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시고 말고 산소와 산화물 촉매를 이용해서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일으키자. 그렇죠. 전기는 아시다시피 이온으로 분리시켜서 이온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전기 형태로만 있는 에너지는 워낙 쓸모가 많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렇죠. 물건 가지고 네. 재산이라도 물건 네. 가지고 있으면 당장 못 쓰잖아요. 돈이에요? 돈 쓰잖아요. 이 전기가 돈 같은 거예요. 전기는 지금. 캐시인데 그 캐시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전자를 떨어뜨리면서 얘가 뭐와 결합을 하냐면 수소 2개와 산소가 하나가 딱 결합을 하면 안정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는 부하에서 전기가 나오는 건데 에너지를 내고 얘가 돌아가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것처럼 친환경이 어디 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소차의 원리를 보면은 앞쪽에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오게 되면 그 사이에 배터리 스택에 백금 그렇죠. 요 백금이 촉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만나게 해주면 얘네들이 딱 붙으면서 서로 결합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를 외부로 빼는데 그게 전기야. 그게 전기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딱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야 이거 수소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터리 스택을 파일같이 이렇게 네, 촘촘하게 네, 돼 있는데 네, 네. 거기에 백금을 막 발라야 돼요. 네. 아니면 촉매를 해야 되니까. 뭐 팔라딘 같은 것도 발라도 네, 되고 네. 왜 영화에 보면은 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언맨의 가슴에 그 제리코 미사일에서 네. 팔라딘 띄어가지고 거기에다 싹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산소와 수소를 만나게 하는 네. 촉매 캐터리스트가 되는데 이 아이언맨에 나오는 아크 원자로는 거기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소 행주가 벌어지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에너지 효율도 요거를 액화를 시키면 1kg당 29,000kcal로 보통 석탄의 3배가 넘고 가솔린의 거의 3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액화만 잘 시켜서 비용적인 문제만 없으면 바다에 뭐 물에 무한정 있다고 하는 거니까. 수소를 빼낼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은 전기 만들려고 보일러 데우고 뭐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전기 분해는 좀 그렇고 천연가스를 개발하자. 메탄을 그렇죠. 고온에서 압착, 증기를 빼서 네. 이 막으로 수소를 빼내는 네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걸 천연가스 개질이라고 네네. 그러는데 그걸 한 절반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철소에서 네. 재련을 할 때 부생이 돼요. 그렇죠. 부생수소. 네. 네. 뭐 플라스틱 만들 때도 부생이 되고. 네. 그러니까 석유 화합물이 다 HC니까 네. 그 HC에서 H가 분리되는 과정이 다 그러다 나오는 보면 거예요. H가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H를 그 공장에서는 불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버려야 되는데 공해 네. 때문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정유업계에서는 이런 걸 또 청정 과정이라든지 재련 과정에서 정유 과정에서 또 재투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5만 톤 정도만 아주 극히 일부 네. 한 165만 톤 중에서 부생되는 수소 중에서 5만 톤 정도만 네. 연료로. 네. 그런데 이제 연료를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워낙 가벼운 원소니까 네. 얘가 어떻게 송유로 그렇죠. 보낼 수도 이동하기가 없고. 참 힘들죠. 네, 이걸 탱크로리에다가 강철 탱크로리가 25톤인데 네. 이게 200바로 채워집니다. 네. 근데 여기에 300kg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가볍고 가벼운 원수다 보니까 그렇죠. 공간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거를 700바로 밀어넣으려면 네. 카본 탱크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압력을 견디게 하려면. 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수소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왜 광고처럼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 수소를 배터리 스택에서 전기차 여기서 하나 정리하면 네. 배터리 전기차 BEV와 네. FCEV 그러니까 수소를 배터리 셀 스택으로 화학작용으로 전기를 내서 전기 모터를 돌리는 요거를 FC 퓨얼셀이라고 퓨얼 그러고요. 셀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태우는 거는 하이드로젠 퓨얼드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거 명칭이 다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FCEV가 네. 이 수소 전기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전기인데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를 저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네. 배터리를 달아놓은 게 그렇죠. BEV 배터리 전기차고 배터리 스택은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전기를 시켜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해서 전기 모터에 공급을 하니까 네. 수소 전기차는 회생 제동을 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회생 제동을 통해서 회수되는 전기를 저장할 1.5kWh 정도의 배터리가 네.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게 좀 다른데 둘 다 전기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진보되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놀랍게도 현대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수소가 왜 사람들이 니콜라 관련해가지고 니콜라는 이제 거의 사기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니콜라에서 수소 트럭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투자가 몰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유럽에서 600조 투자하겠다 수소에 이런 엄청난 플랜을 지금 가동 중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도 네 곳을 기점으로 수소 굴기, 네. 수소에 역점을 두겠다. 네. 도쿄올림픽에서도 수소를 통해서 일본이 수소 강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43조 이상 투입을 하겠다. 네. 현대는 2030년까지 11조 1천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 아, 매년 1조 이상 투입하겠다는 거네요. SK는 더한데요. SK는 18조 5천억 원을 하고 오. 포스코도 10조.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협력하는 기업들도 네. 뭐 1조 5천억, 뭐 1조 이상씩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수소 웨이브 이제 9월 7일 날 현대가 발표를 하고요. 네. 그 다음 날 수소와 관련된 미래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발표회가 킨텍스에서 개최가 돼요. 한 10년 후에는 이제 K 배터리가 아니라 K 수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수소에 집중을 하냐면 네. 결과적으로 인류가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에서 생기는 그 무한정 생성되는 바다에 녹아져 있는 그 수소를 네. 얻기 위해서 네. 전기 분해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전기를 생산하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석을 떼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를 해서 네.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수소를 네. 전기 분해해서 요걸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네. 탄소 제로에 보다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생물 관련된 네. 연구가 굉장히 또 활발합니다. 그 중에서 NA1이라는 미생물을 네. 우리나라 해수부와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발견을 했대요. 아, 미생물이 수소를 방귀로 뿡뿡 내뿜는군요. 그렇죠.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그 수소화 효소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7개나 있대요. 이게 단세포 미생물인데 네. 심해에 살고 있는 고온 65도에서 90도에서 활동하는 되게 고온 특이한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수소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아, 네네. 분리를 해요. 그럼 그거를 채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네. 최대 생산량 100배 이상을 이 우리나라 기술로 대단한 겁니다. 대박인데.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수소 관련해서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네.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가 네. 50만 대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 수소 이동 수단의 비크를 전기차를. 50년, 네, 근데 이 네. 50만 대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50만 대 도달을 해야 배터리 스택의 단가가 킬로와트당 45불로 낮아진답니다. 배터리 스택을 네네. 네. 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단위로 할 때 킬로와트 아워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 스택은 킬로와트 아워가 아니에요. 왜냐면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발전하는 속도가 용량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95킬로와트 용량의 배터리 네. 스택이 들어가는데 네. 요거를 구성하는데 대략적으로 1,900만 원 셀 가격만 백금 이 코팅돼. 지금은 1킬로와트당 한 180불 정도가 들어간대요. 네. 그 쉽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발전기, 퓨얼셀 발전기가 발전하는 게 만약에 100kW다. 네. 그러면 그 100kW를 가지고 우리가 차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차의 최대 출력이 100kW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전력을 공급을 해서 네.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걸로 모터를 쓰는 거니까. 그럼 네. 이제 그걸 받아서 모터가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터리 스택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넥소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한 셀만 네. 17,000불이 좀 넘어요. 셀만. 그럼 어셈블리까지 다 합치면 네. 그래서 막 4천만 원이다라는 게 이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모든 이제 자연계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그렇죠. 적용이 네, 되니까 네. 이게 점점점 성능이 열화되겠죠. 열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화학작용을 통해서 이온이 분리가 돼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 과정이 약화가 되면 그렇죠. 비실비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버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넥소 소비자들이 오너들.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인류는 좋은 거 갖다가 재생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지 네. 버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취합한 정보에 의하면 네. 현대에서 이미 재생하는 기술은 확보를 했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오. 그리고 문제는 이걸 얼마나 가격을 낮추느냐가 관건이고 네. 또 재생을 했을 때 얼마나 레인지를 확보해서 개런티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면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왔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 500만 원이라도 꽤 현실성 있는. 근데 이걸 금액인데요? 1년 안에 더 낮추겠다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숏 엔진 정도 교체할 네. 수 있는 가격으로 재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재생했을 때 그 수명도 네.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개런티할 수 있게 하는 게 네. 대략적으로 한 1년 안쪽이면 가능해진다. 네. 상용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넥소 특히 배터리 스택 죽으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이런 불안감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나게 비싼 히토류를 사람들이 그냥 버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 배터리 스택이 되게 그 BEV에 비해서 유리한 게 뭐냐면 BEV에 들어가는 그 P 배터리는 네. 재생을 하려면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그렇죠. 원소를 다 네. 추출해서 네. 재가공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러면은 기존의 배터리 구조를 다 뜯어내고 네. 이걸 다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를 재생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빼가지고 이걸 네. 다시 만들어서 셀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 과정에서도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LCA 라이프 사이클 네. 통틀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총량을 줄이는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거기서 분리하는데 지금 배터리 스택은 전체를 다 부셔서 원소를 빼내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코트를 해서 성능, 화학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수명면에 있어서도 배터리 스택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는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 아파트는 낡았어요. 네. 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깨끗하게 하려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부셔야 돼. 네. 응? 그래서 시멘트 빼고 그렇죠, 철근 그렇죠. 빼고 뭐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네. 페인트만 칠하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아니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네. 보강하고 네. 페인트 칠하고 또 내장재 외장재 바꿔서 골격 안 갔던 그렇죠. 거. 그냥 네. 골격은 내비두고 네.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수소가 2050년 정도가 되면 네. 자동차는 4억 대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경제 규모는 2,940조 정도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동수단의 가장 핵심이 경량화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죠. 특히 화물차는 그렇죠. 경량화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짐이 줄어. 그렇죠. 수익이 떨어져요. 배터리가 적재 공간의 뭐 3분의 1을 차지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지금 거죠. 볼보에서 전기 트럭이 나왔어요. 네. 트레일러가. 네. 그런데 전기 배터리 용량이 540kWh예요. 540kWh. 네. 네. 그러면 90kWh가 6개 팩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게로 따지면 3톤 될 거예요. 배터리 무게만. 그렇죠. 그럼 집이 3톤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완충하는데 90분이 걸리는데 이거 80%까지 충전하는데 90분이 걸려요. 네네네. 그것도 그것도 엄청난 DC로 250kW로 때려 때려 넣어도 넣는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90분 동안 80%를 충전을 하면 네. 240km를 갈 수 있고 한 2시간 반 정도 들여가지고 풀 네. 충전을 하게 되면 300km를 갈 수 있대요. 아, 부산 갈 때 어디죠? 부산 못 가. 그러니까 중간에 네. 휴게소에서 1시간 반, 2시간을 또 충전하고 있다가 가야 되는군요. 근데 아, 문제는 물류는 이게 중간에 서서 그렇죠. 서면 안 되죠. 오래 지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수익 절하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고요. 비용 발생이죠.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300리터에서 네. 한 500리터 정도 들어가요. 네. 그 500리터 들어간다고 치고 보통 연비는 1리터당 한 4km 정도 네,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네.
악트로스 같은 경우는 5km도 넘는다 그러는데 네. 4km 잡으면 근데 전기차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하는 게 지금 배터리를 그렇게 때려 맞고도 300km밖에는 주행을 못한다 그러면 물류에서는 이게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거죠. 트럭에서는 배터리 전기차는 앞으로도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배터리 무게를 그렇죠. 한 3분의 1로 줄이고 최소한 3분의 1로 네. 줄여야죠. 예를 들어서 뭐 밀도를 에너지 덴시티를 한 3배 높이면 그렇죠. 지금의 무게로 한 900km를 갈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좀 어느 정도 뭐 현실성은 있는데 네. 그래도 무게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소는 가볍게 그렇죠. 그러면서도 충전 시간이 빨라요. 네. 기름을 넣는 시간과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류에서는 상당히 큰 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경제성만 확보되고 수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라인만 확보가 된다면. 자, 근데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고성능 레이싱카에서 아, 당연하죠. 왜 수소를 사용하는지 아시죠? 왜 수소를 사용합니까? 배터리 사용하면 그것도 되는데. 차 무게잖아요. 그렇죠. 네. 차 무게가 늘어나면 동력 성능에 무조건 안 좋아요. 접지력도 그렇고 가속 성능도 그렇고 그렇죠. 뭐든지 나쁘면 나빠지 좋을 게 없어요. 특히 극강의 한계를 넘나드는 네. 레이스 환경에서는 무게가 주는 네. 이런 문제는요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포뮬러가 인기가 없는 게 무거우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거동 자체가 이 가솔린의 극강의 경량화에서 보여주는 그 극한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뉴르버클립 노르트슐라이프에서 기록 보면은 엄청나게 전기차 동력으로 낼 수 있는데 기록이 다 뭐 내연 자동차가 다 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통해서 경량화에 유리한 구조로 레이스카를 만들어 놓으면 그만한 재미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배터리 전기차는 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폭스바겐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제조사들이 좀 피나는 피 네.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수소는 우리나라가 1998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23년째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토요타, 혼다도 따라오고 있으나 기술력이나 또 지금 넥소 보여주는 이 결과물에서 네. 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만약에 수소가 대세가 된다고 하면 네. 10년 이후에 EV 시장은 우리나라 현대가 테슬라와 같은 위치에서 그럴 수 있죠. 기술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럴 수 얼마든지 있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럼 우리가 사실 수소가 대중화되기를 응원을 해야 돼요. 네. 더군다나 수소는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지속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 중에서 도달해야 될 목표이자 이상적인 목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소자동차 그때 넥소 시승하면서 계속 네. 이야기했던 게 궁극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현실적인 장벽이 수소를 어디서 충전할까, 어디서 뽑아올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연료 전지가 낡아지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네. 하는 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해결하고 이걸 거의 해결됐다는 지금 분위기네요. 해결돼가고 있고 또 그거를 멀지 않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 많은 기업들, 특히 국내 기업들이 네네네. 손을 잡고 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수소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9월 7일, 9월 8일 수소 웨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 그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이 국내 기업이 어떤 수소 기술을 가지고 이걸 차세대 EV의 방향으로 실현화, 현실화시킬 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플랜을 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킨텍스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거기 참석을 해서 볼 예정인데 네. 많은 분들이 거기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2030년 이후에 테슬라와 같은 네. 그런 전 세계의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퓨얼셀을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배터리 스택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네, 김창인입니다. 지금 수소 모빌리티 쇼 와 있습니다. 네, 현대건에 들어왔는데요. 네. 넥소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저 구조가 네. 쭉 이렇게 나오네요, 그림에. 네, 아, 그러게요. 네. 잠깐 그 관련된 화면이 나오네요. 네. 지금 이게 연료 전지 스택입니다. 네. FCEV라고 해서 Fuel Cell이 연료 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배터리 스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익숙하니까 소비자분들이 그렇죠. 연료 전지라 그러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네네네. 네. 굉장히 낯선 그런데 단어죠. 배터리는 문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렇죠. 근데 저건 전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하는 장치니까 그렇죠. 퓨얼셀 연료 전지입니다. 네. 그리고 스택은 파일처럼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스택이에요. 네. 그러면 원래 명칭은 연료 전지 스택이 맞죠? 네.
그게 정식 용어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엔지니어 분들이 편합니다. 네. 안 그러면 엔지니어 분들이 속이 불편해하셔. 배터리 스택 하면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걸까 그렇죠, 고민하게 그렇죠. 되죠. 네. 그런 용어는 없는데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듣기에는 배터리 스택이 더 쉬우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배터리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배터리 스택이 여기 보시면 넥소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보시면 이제 여기 작동하는 그 그림이 쭉 나오고 네. 앞쪽에 이 배터리 스택하고 전기 모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그렇죠. 나오죠? 예, 예. 네. 배터리 스택, 열리는 네. 스택이 들어가서 네. 앞에서 공기를 받아들이고 뒤에 탱크에서 수소를 받아들이죠. 네네. 예, 그래서 뒤에서 그 수증기를 뒤로 내보내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의 일반 차들이 앞쪽 라지에터 그릴 쪽으로 공기가 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스택에 공기를 빨아들이기 좋은 위치이니까 앞쪽에 들어가요. 저기 있는 게 유리하죠. 네. 그 다음에 배선은 짧은 게 좋으니까 네. 전륜 구동으로 해서 바로 밑으로 그렇죠. 연결을 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인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요걸 이제 미드십으로 바꾸게 되면 네. 뒤쪽으로 해서 네. 그 슈퍼카처럼 옆쪽으로 공기 구멍을 낼 수 하면 있어요. 되는 거죠. 그러면 뒤쪽으로 옮겨도 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F타입의 자동차는 저쪽 앞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10년에 지금 16만이 개런티니까 이거 네. 너무 수명이 짧다. 그렇죠. 비싼 거에 비해서. 10년 만에 몇 천만 원짜리 큰 부품을 없앤다. 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팔라듐이나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네. 다른 물질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아, 네네. 그 다음에 백금 팔라듐을 이게 코발트처럼 네. 최대한 적게 써도 반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생 재생.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게끔 재생을 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거의 완성화돼 가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네네. 네, 그래서 좀 요 놈이 비싼 게 문제인데 저 슬롯 가운데로 촘촘히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아, 그렇죠. 그게 스택이에요. 그게 스택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넥소에는 수소 탱크가 3개 들어가잖아요. 네. 저 수소 탱크가 수소가 각 탱크마다 2.1kg 정도 들어가서 네. 한 6.34 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질량 효율성으로 네네. 따지면 제가 10kg 안 되는 걸로 500km를 가는데 네. 배터리는 500km를 가려면 400kg, 500kg짜리를 달아야 되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불리한 물론 거죠. 탱크 무게가 있긴 있는데 아니 그거야 뭐. 저게 뭐 카본 탱크니까 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경량화에 유리하니까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요. 세미 트럭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언제 나와요? 네. 모르겠어요. 고모님도 내년에 2,000마일 가는 트럭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그럼요. 지금 실험실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제 거는. 장슬러 하나. 네,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 볼보에서 나온 트럭이 배터리 한 3톤 이상 실어놓고 아, 네. 300km 갈 수 있다 아, 그러는데 네, 네, 물류하시는 분들은 300km면 우습죠. 아 진짜 그걸 어떻게 타라고 만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만해요. 그다음에 네. 이게 80%까지 90분 충전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 기다려요? 그리고 80%에서 100% 구간이 충전이 한 3배는 느려요. 또. 그러니까요. 이게 완속 충전 구간, 세류 충전 네네. 구간으로 넘어가니까. 네네. 그러면 180분은 돼야 10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300km면 대전 한번 갔다 오면 300km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대전 갔다 와서 3시간을 놀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부산까지 한 번에 가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리고 보통 한 500리터 정도 채워서 네. 2000km 정도 운행을 하시는데 네. 한 번 주유에. 네. 그러니까 수소는 공급, 운송, 생산, 네. 수소에 이런 것만 안정화되고 네. 배터리 스택 가격, 네. 또 재생 효율. 네.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아직 많구나. 아니, 없는 건 아니에요. 자잘한 문제들은 또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어쨌든 구조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네. 이 풀플랫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얇네요. 네, 이 배터리 스택이 문제가 뭐냐면 네. 엔진 사이즈만큼 높이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동차에 적용됐을 경우에는 앞쪽의 공간을 일반 내연 자동차처럼 공간 활용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룸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깔아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요 정도 두께면은 그 탑승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쪽에 네. 그 공간을 조금 활용도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높으니까 그렇죠. 의자 밑쪽으로 해서 이걸 집어넣게 되면 엔진룸 같은 공간을 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PV라든지 미니밴 그 다음에 뭐 소형 버스 네네. 아니면은 소형 선박 네. 뭐 이런 시스템에 요게 105kW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사이즈 요 정도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네. 좀 더 줄어들겠죠? 네.
확실히 수소가 경량화를 시키는 방향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맞네요. 기존에 네. 사람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네. 퓨얼셀이라는 건 저렇게 생겼어라고 딱 한번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죠, 가만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네. 납작하게 만들면 좋잖아. 그렇죠.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어. 네. 코발트, 망간, 네. 그 다음에 리튬 이런 네. 것들 광물이란 말이야. 네네네. 광물의 특징이 뭐예요? 네. 무거워.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무거워. 네. 수소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네.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 스택도 가벼워. 네. 그런 연관성이 또 있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카로 만들기도 좋고 이런 형식은. 그 다음에 공간 활용도.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형 트럭의 공간을 확보해서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무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렇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력 계통이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겠어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네. 풀플레이 시스템으로 그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네. 유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아. 2025년까지가요? 1600대 네네네. 납품을 할 것이다 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800km 가는 거네. 네, 맞습니다. 탱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탱크는 10대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는 그 천안 스위스에서 저희 운행된 차량인데 7개. 그래서 주행거리도 800km, 400km. 그러면 이 탱크 하나당 수소가 몇 킬로그램 들어가요? 총으로 봤을 때는요. 68kg의 저희가 수소가 담기고요. 하나당 6.8이네.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왼쪽 거는 저희가 31kg 정도로 아무래도 이게 나라마다 니즈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거리 운동에 적합하다. 네, 보통 그 트레일러 중에서 네. 탱크가 250리터 들어가는 탱크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략적으로 한 1000km 정도 가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뭐 쏘쏘. 그런데 이제 550리터 정도 들어가 있는 거는 2000km 정도 가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좀 불편할 수는 있죠. 이거 충전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정도가 1시간. 시간. 요거는 350바 기준으로 탱크 7개가 들어가서 30kg. 요거는 68kg, 700바로 비어있을 때 풀까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그러면 요거는 400km를 갈 수가 있고 요거는 800km를 갈 수가 있고 유럽형이고 북미형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같은 경우에 800km를 갈 수가 있다 그러는데 북미 환경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스펙 아닌가요?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루트는 네네. 그 800km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이제 800km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루트를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거점을 고려해서 예, 그렇죠. 충전 거점을 고려해서 800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증 사업은 그렇게 이제 루트를 짜가지고 네네. 그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향후에 만약 이제 800km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어떤 충전소를 더 추가를 한다든가. 근데 문제는 예. 지금 그 기준이라는 게 서부하고 동부 기준 아니에요? 지금은 중부나 저희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하고 북부 있습니다. 남부 쪽은 예, 네, 보통 트레일러가 그래서 그 500리터 이상을 채우는 게 그 예. 기름을 넣는 거점 자체도 1000km 이상으로 중부는 보고 있거든요. 보통.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부 쪽이나 북부 남부 쪽은 해당이 아직 안 되는 거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안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커버를 하려면은 그 액화수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아직은 이제 선행 개발 단계이고 지금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네네. 북미에 네네. 운전자 규제가 네. 강화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운전자가 4시간인가 6시간 이상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북미에서도 일평균 주행거리가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행거리를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도 거점에 수소 충전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수소라는 네. 게 지금 차량만을 개발해서 이게 성공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그런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랑 같이 긴밀하게
어떤 수소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지만 이 수트럭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운행을 할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소 이제 해결되면서 점점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네, 아직 수소 사회는 구축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차량만 우리가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라든가 정부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국내 같은 실증 사업을 하는데도 다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에서 북미에 만약에 충전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독자 구성입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나 지자체 쪽에 협력을 해서 공동 투자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네. 그 수소 그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완벽한 사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파트너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결과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쪽의 인프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유럽은 400km 기준으로 해서 물류를 현재 기점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신 거고, 북미는 800km로 일단은 스펙을 맞춰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운송 가십니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사우디요. 어디로 가신다? 예, 예. 이거 수륙 양용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수소가 가벼우니까 물에 둥둥 뜨는 거죠? 가끔 이제 하늘로 날아서도 가요. 아, 이게 풍선 나르듯이? 풍선 띄우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대형 트럭 보면은 거주하기가 참 좋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대형 트럭이 또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게. 네네. 네. 둥실둥실. 이 시트도 굉장히 편하죠? 시트에 보시면 이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트 조정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제는 네. 이 트럭도 전기차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대형 트럭이나 이 트레일러가 네. 자동차의 한 1%밖에 안 된대요, 비율이. 네네네. 그런데 공해는 한 4, 5%를 일으킨답니다, 미세먼지나.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고 다니는 네네. 거죠. 그리고 주행거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많은 연료를 싣고 다니면서 많은 연료를 태우니까. 그러니까 네, 공해가 미세먼지가 나올 많이 나올 수밖에 수밖에 없죠. 앞으로 물류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전기 트럭, 뭐 수소 전기차도 배터리 전기차도 생기게 되면 환경도 좋아지고 또 기사분들의 물류 이동 환경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차도 근무 좀 환경도. 조용해지고. 네. 네. 이 고급차 시장은 네. 돈 많은 분들이나 그냥 나의 모습을 보여줄게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게 하면서 헛돈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용 세계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쪽 시장에서 만약에 진출을 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제대로 기술이 성숙했구나. 네. 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손익분기점 도달을 언제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거든. 그러니까요. 차 사고 나서 네, 대부분 또 할부로 많이 사요. 네. 그리고 리스로 사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익 대비 이 차를 언제 다 갚아서.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이 차를 샀는데 그렇죠, 그렇죠. 돈 쓰면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이 수 차 없죠. 타고 다니고 싶어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소차나 또 배터리 전기차처럼 이렇게 편안한 어떤 주행감이나 거줄성을 또 강력한 어떤 토크감을 통해서 운전의 편의성을 실현한다 그러면 네. 이거 하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게 네. 지금 수소 이동식 충전 차량인 거예요. 네, 네, 네. 예. 이 여기에 수소 탱크에 수소를 저장을 해놓고 네. 이동하면서 수소 80kg 저장 가능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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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가용량이 50kg이야. 저장 용량은 80kg인데 실제로 충전시켜줄 수 있는 거는 네. 50kg까지 충전시켜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 말인 거죠. 넥소 20대에서 25대 충전. 음. 이거 350바 기준이네요. 700바로는 이게 이동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압력을 밀어주기는 좀 어렵고. 그렇겠죠. 그 수소가 이렇게 다루기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큰 트레일러에 저는 이동용 수소 충전기라 그래서 네. 한 150kg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트럭 했었는데. 내에 네. 수소 탱크가 차지하는 공간이 한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4분의 1 공간이? 4분의 1? 350바로 넣게 되면은 넥소에 한 3kg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20대 정도? 네네. 20대에서 25대 정도는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상으로 네. 고속도로에서 차가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멈췄다 그러면 이런 이동형 차들이 와서 충전을 해줘야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좀 불안감이 좀 적죠. 이런 차들을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런 수소 충전을 해주는 이동형 스테이션은 네. 경유로 가나?
일반 엑시언트 같죠? 그러겠죠? 네. 여기 기름 탱크 있네요.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패러독스라 그러는 거예요. 수소를 이동식으로 충전해주는 네. 차인데 경유로 간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수소 한 톨도 아니고 네. 한 방울도 아니고 네. 다 주려고 그러는 아. 거죠. 원소 하나도 남기지 그렇죠. 않고 고객을 다- 위해서 네, 주고 네, 네. 우리는 그냥 경유나 그렇죠. 때우겠다. 이 살신성인이다 이거죠? 네. 여기 있네요. 요소수. 수소요. 음. 이게 수소입니까? 네, 요소수 들어가는 디젤. 네. 가장 많은 물질이고 지구상에서도 가장 흔한 원소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류가 다루기 시작을 할 때에는 수많은 노력과 난관, 네.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고 극복하게 되면 네. 인류가 스스로 공멸하지 않는 이상 네. 에너지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음. 왜? 너무나 많은 양의 수소가 네. 지구와 우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엄청나게 다루기 어려운 수소를 어떻게든 에너지화를 하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걸- 연구개발도 힘들고. 힘들다, 비효율적이다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아, 네, 네. 극복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인류를 새로운 세대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자원 걱정하지 않고 지금은 수소가 개질하던 아니면 뭐 전기 분해를 하던 미생물 분해를 하던 얻는 과정이나 또 이걸 에너지로 해서 활용하는 EV가 비용이 많이 많이 들지만 들죠. 이게 대중화가 되고 누구나가 다 어디서든 수소를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로 발전이 되기만 하면 네. 어디에나 있는 원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새로운 세대로서의 열쇠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진들이나 또 이걸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을 우리는 계속 응원해야 돼요. 네, 네. 이 숙제를 풀어내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 어려운 수소가 있어야 돼요. 그 학생들 공부할 때 네. 가장 힘든 문제들 안 풀리는 거 네. 끝까지 풀어내는 친구가 있고 아, 그러면 성공하죠.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러면 힘들죠. 포기는 네. 언제든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포기는 쉬워요. 하지만 끝까지 자기 머리를 쥐어짜고 막 엉엉 울면서 푼 아이들도 있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하는 친구. 연구진들이 좀 그럴 거예요. 네, 그러고 있을 울면서 것 같아요. 연구하고 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있을 그런데 그걸 극복해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응원합니다. 이 수소 연구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분들 마음을 다해서 이 키를 열어주시기를, 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 수소로 가는 길이 조금 어떤 기존 기술을 모디파이 하는 게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는 그런 기술인 거거든요. 파이오니아예요. 완전히. 네. 패스파인더입니다. 네. 이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수소가 얼마나 다루기 힘든 원소고 네. 결과적으로 인류가 이쪽으로 가서 이걸 정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눈으로 확연하게 느껴지네요. 네. 이게 진짜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미래죠. 야, 운전자가 이제 필요치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뭐 물류로 인한 사고. 공항, 아니 저 항만 안에서는 그냥 얘로 다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장거리도 장거리도 그렇고. 네, 사실 뭐 자율주행만 확보가 된다 그러고 그리고 집을 내리고 올리는 저 야, 드론 3개가 야. 하나씩 저렇게 이야.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아, 그 장면이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 뭐 저 아바타나 저거 보세요, 저거 네, 보세요. 예. 어? 아니 드론 2개가 저리 붙어가서 저렇게 갈 거라고는 저렇게 하면 진짜 효율 좋네. 사류 스티어링으로 해서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이리저리 옮기기도 좋고 그리고 수직으로 주차도 되고 야,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위험 지역 전쟁 분쟁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네네네네. 그다음에 재난 지역 재난 지역. 그다음에 드론 탐사 뭐 이런 생태학 이런 데도 사실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용도로 저렇게 트레일러를 이용하거나 항만에서 짐을 옮기거나 탐사를 하거나 또 재난 지역에서 생존자를 찾거나 그러게요. 네. 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딱 이게 미래 같아요. 네. 당연히 수소로
작동하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캐빈룸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니까 네. 이동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이동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네. 동력 장치잖아요. 네, 네, 예, 여기 한번 스펙을 보시죠. 출력 성능 보기당 120kW. 네. 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주행거리 1000km 이상이야. 아. 예, 오, 상당합니다. 수소 연료 전시. 그다음에 양산 시점 미죠. 수소 탱크를 수소 탱크 이렇게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중간이 수소 탱크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지금 되면 고속도로도 네.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고속도로 나가고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이나 네. 주행거리도 뭐 확보가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장거리 이동용으로 네. 수송용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 얘기네. 아, 트레일러 참 멋지네요. 트레일러 드론 해서 아하. 저 좁은 공간에 저렇게 360도 회전되는. 그러게. 네. 야, 앞뒤로 저 드론이 있어갖고 정말 편하다. 항만에서 네, 네. 물건이 왔어. 네. 부산에서. 네. 그냥 실을 거 없이 제가 바로 내리면 네. 그걸 서울로 그냥 바로 바로 가도 쏴주는 되는 거야. 거죠. 네. 아, 훌륭하네요. 트레일러가 아니라 이동식 집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어디든 가는 그렇죠. 것도 괜찮겠네. 그러면 운전선수 할 필요 없이 그렇죠. 목적지만 하면 또 이동하고. 네. 야, 캠핑카 쪽에서도 새로운 장이 열리겠네요. 그러니까요. 탐사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항공 드론도 있고요. 위에 촬영용 스펙 카메라를 탑재한 관측용 드론인데 네. 거기하고 이제 카메라하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사람 타지 않고 그냥 보고 목적지만 보내서 자기가 자동으로 탐사하게끔 하면 네. 뭐 지상, 항공 다 촬영해가지고 오겠네. 그렇죠. 천연 자원이라든지 뭐 광산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겠네요. 그 지형 탐사해가지고 험난한 지형. 그렇죠, 그렇죠. 네, 험로에서 탐사라든지 군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리튬 광산이 발견이 됐는데 네, 어느 쪽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탐사할 때 네. 뭐 이런 것들 보내서 탐사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뭐 기계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렇죠. 인명사고 염려 없고 좋겠네요. 재난 긴급 구조 차량이네요. 위급 상황에 전력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동력은 디젤로 움직이는데 저거 이동용 수소 충전기랑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재난 지역에 전기가 끊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전기 끊기는 거를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공급을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소 한 톨이라도 아. 다 돌려주겠다. 나는 디젤로 가고 네. 여기에 연료 전지로 발전을 시켜서 음. 전원기를 공급해 주겠다. 네. 저거 맞네요. 그래서 50km 왔더라 그래서 네. 이렇게 큰 차인데 재난인데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위에 디젤 엔진이야. 그러냐. 그러니까 동력은 디젤 엔진으로 기존의 자동차를 이용을 하고 네. 이게 수소 발전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4kg에서 16kg의 수소를 탑재를 해서 네. 요걸 가지고 50kW 배터리 연료전지 그렇죠. 스택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그렇죠. 얘 한 대만 와도 기본적으로 전기를 마을 전체가 네. 그냥 다 쓸 수 그럼요. 있겠네요. 50kW인데 그러니까 한 가정에 웬만큼 쓸 때가 2kg, 3kW 될 텐데 그러면은 한 20가정 30가정 30가정 공급할 수 마을 있다는 하나 얘기예요. 그냥, 예.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좋은 게 뭐냐면 배터리 이렇게 싣고 가려면 네. 무게가 엄청나단 말이지.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수소로 가야 돼 오. 싣게 되면 네네네네. 이게 험로를 가야 되면 차량 공차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면은 막 험로 쪽에 빠지고 그렇죠. 뭐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차가 가벼우니까 야, 이 정도의 에너지 발전기를 가지고 가서 재난 공급을 수소 발전기로 할 수 있다. 네. 또 50kW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해서 주는 거니까 뭐 배터리 50kW 뭐 V12 뭐 V2홈 이런 거를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컨셉은 참 좋네요. 연료전지 입장에서 보면 50kW면 뭐 충분히 그럼요. 예. 충분한 저 정도면은 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껌이지. 그러니까. 쉽죠. 이런 컨셉도 생각도 못했네요. 다양하게 그 수소가 만약에 정말 대중화되면 정말 다양하게 쓸모가 우리 사회 많겠네. 자체가 많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편의시설서부터 재난구조용 그리고 네. 또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까지 네. 완벽하게 변화를 할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게 무슨 차인가요? 이 차는 네. 비전 FK라고 해서 네. 고성능 수소차이고요. 네. 사실 공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연구소 내부적으로 이렇게 성능 개발용으로 만드는 차들이 몇 대 있어요. 네네네. RM, 네네. 그다음 RME, 네. 그리고 이 비전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달리는 연구소, 네.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집어넣어서 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이 연구원들이 레벨이 이만큼 올라가서 거기서 조금 불필요한 거 드러내고 나오니까 정말 편안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는 차들은 네, 이미 레벨이 미래에서 이만큼 집어넣을 건 다 집어넣고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 중에 하나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수소가 그 파워풀한 스포츠 세단의 영역으로 굉장히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전기차로 가는 건 큰 흐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고성능 영역에서 전기차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죠. 있어요. 네. 장점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주행 거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열 관리적인 그렇죠. 부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충전 시간 그렇죠. 이런 무게도 있을 것들,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수소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고성능 영역에서 수소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달려있는 연료전지 스택은 몇 킬로와트 정도 되나요? 95. 95. 그 넥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일반 주행할 때는 스택의 힘으로 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성능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은 배터리가 이제 개입을 해서 네. 추가적으로 힘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거 전시하는 데다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얘는 시승도 하고 앞에 뭐 있으면 뭐 시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 전시 여건상 그게 이제 어려워서 사실 서 있으면 네.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연구소 입장에서. 네, 옆으로 들어가는 에어덕트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뒤에 이제 탱크랑 아래 네. 배터리랑 이제 열 관리 해주는 시켜주는. 알겠습니다. 정말 운전하면 다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네네네. 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내라 가지고 정말 운전하는 게 다르거든요. 정말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게 배분도 다 맞춰 넣으셨겠네요. 네네. 그리고 공도 주행하는 차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전시 끝나면 제가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아이고야. 확실히 트램이라 생각보다 최대 240kW.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가는데 네. 60kW PMSM 그러니까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 여기 전기 모터가 4개가 들어가요. 이게 워낙에 이제 차가 기니까 그래서 네 군데 잡아줘야 되는 거죠. 몇 군데에서 이제 나눠서 240kW면 사이즈에 비해서 뭐 이렇게 출력이 세진 않네요. 근데 얘가 고속으로 달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속도 내에서는 뭐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수소 연비는 그거 참 좋네요. 이게 이 수소 연비가 생각보다 좋아. 킬로그램당 5km. 그 다음에 한 번 충전에 150km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30km 가지고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네. 30km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야, 이 거대한 게 킬로그램당 5km 간다고요? 대단한데요? 2023년 실증 완료 후 양산 착수 2027년 운행 목표. 이제 곧 되네. 앞으로 한 6년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몇 년 지나면 뉴스가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또 몇 년 있으면 이제 어디 설치한다 소리 나오겠네요. 연료전지 스택은 95kW급 현대자동차 넥소용 2개 탑재하고 있대요. 그렇죠. 240kW니까 2개면 충분하죠. 그러면 딱이네. 그러면 이게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겠네. 그러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인포메이션 LED를 통해서 각종 정보들, 뉴스, 그 다음에 날씨, 주요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트램은 지난 4월에 컨셉카로 한번 공개가 됐었고요. 현대 로템이랑 현대 자동차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를 달리고 있는 뭐 전철이나 해외 트램들은 전선에서 전기를 바로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가선으로 운행이 되는데 이 트램은 수소에서 바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가선으로 운행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023년에 울산에서 울산항역 실증 운행이 예정돼 있어서
이제 2023년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상용화는 2024년쯤에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건 또 말씀해 주세요. 2027년이라고 좀 적혀 있는데. 그러게요. 2024년이래요. 이 그린 수소는 말 그대로 친환경 수소예요. 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풍부한 지역에서 생성된 전력을 가지고 네. 친환경 발전을 통해서 전기 분해로 네. 만들어진 분리된 수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 수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로 구분한 그 수소를 분리하는 방식도 이것도 이제 친환경 그렇죠.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분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풍력이나 태양광도 어차피 생산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기본 관련 기반 시설을. 아. 기반 시설, 태양광 패널 만드는데 들어갈 발전소 거고. 자체를 만드는데 그렇죠. 또 탄소가 시설 들어간다. 생산하고 개축하고 건설하는데 네. 거기에서도 발생하는 CO2가 엄청날 텐데 아. 이게 어떻게 탄소 중립이냐? 이거 말하자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문명 사회 자체를 걷어내야 탄소 제로가 되는 거지. 근데 문명 사회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기반 시설까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그 기반 시설에서 에너지가 취득되고 그걸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만큼은 탄소 중립을 이루자. 네. 네. 그러니까 뭐 태양광 패널 만들고 풍력 발전기 만들고 시설 만들고 하는 데는 여전히 CO2 들어가게 당연하죠. 되고 네. 또 뭐 기름 써야 되고 그래요. 네. 그건 맞는데 그 이후가 문제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라는 건 그렇죠. 일단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서 지속을 할 때 친환경성, 지속 가능한 가치 이런 것들을 그때 추구를 해야 되는 방향성인 거지. 네. 그러면 이런 시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 살지 말아야죠, 우리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쓰는 전기, 뭐 더울 때 쓰는 에어컨 다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지적하시는 분들은 너무 엄격한 거예요. 여기는 만져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져볼까요? 카본입니다. 카본을 감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게 카본은 한쪽으로만 갖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수직으로 가해지는 충격은 강하게 저항하는데 네. 이 수평 옆쪽으로 가해지는 충격에서는 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본 컴포짓을 구성할 때 어떻게 감느냐가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만약에 우리 흔히 생각하듯이 이렇게 감아버리면 네. 여기로 터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측면 방향은 견딜 수가 없어요. 수직 방향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배짜기식으로 잘 섞어 놓은 거죠. 여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감고, 이렇게도 감고, 이렇게도 감고, 또 요렇게도 그러니까. 감고, 요렇게도 감고. 네, 그래서 다양한 패턴으로 요걸 공학적으로 최대한 고르게 700바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겠죠.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게 수소차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볍죠? 네. 생각보다. 네. 굉장히 무거울 것 이게 같아요. 만약 금속 덩어리 같으면 들지도 못해요. 들어요. 성인이 한 손으로 들어도 번쩍 들릴 수 있는 정도. 저게 3통이 들어간다고 해도 무게 증가는 크게 저게도 수소가 한 탱크에 한 2.1kg 그렇죠. 2kg 정도 들어가니까 네. 이래서 수소차가 물류든지 아니면 스포츠카라든지 또 내연 자동차의 어떤 편의성을 대체할 가장 이상적인 퓨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4기가파스칼. 보통 가장 그 강한 강이 네. 1.2기가파스칼. 그런 거에 뭐 3배 이상. 자세가 엉거주춤해가지고 들어도 스택이라고 불리는 네. 다양한 그 파일과 같은 층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겹이 붙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배터리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양극 촉매, 네. 그 다음에 음극 촉매, 네. 에너도 있고 캐스터도 있어야 반응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산소는 네.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캐터리스트 여기가 이제 캐터리스트 포트 층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반응을 해서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가 밖으로 네. 나가면서 전력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저장을 했다가 여기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저장되어 있는 게 밖으로 출력으로 나가면서 전기가 되는 거고 네. 요거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면서 그렇죠.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하. 그래서 H2O로 결합을 할 때 생기는 부하, 그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부하로 전기가 생기는 그렇죠. 발전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얘는 일반 배터리는 외부의 원자들을 안 쓰고 네. 지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외부에 수소 땡겨와서 산소 땡겨와서 이 안에서 화학 결합을 하고 네. 물 보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기전력으로 충전을 해주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얘는 충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산소, 수소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수소만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네, 수소 네. 충전, 수소도 충전이네. 그렇죠. 네, 근데 수소 충전이 이제 빠르다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볍다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2036까지 18조 5천억 원 투자한다 그랬는데 와, 부스는 상당히 겸손하네요. 그러게요. 네. 특히 그 액화수소, 네. 그다음에 액화수소 관련된 충전 인프라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하겠다. 역시 그린 수소 관련해서 또 친환경 수소 생산 유통 관련된 시설 확충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제일 커요.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기술이 안정화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스케일이 발전이 되는 거죠. 수소를 액화시키려면 마이너스 240도까지 온도를 내려야 돼요. 네. 170도까지 내려가지고 줄톱순 방식으로 해서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240도까지 낮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액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기술로는 2kg당 1,000원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네.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큰 덩치로 이동시키고 말지 하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죠. 탱크로리를 그냥 300kg 해서 네. 많이 보내.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액화만 된다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수소의 운송 문제 해결이 되죠. 근데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수소 생산에도 비용이 드는데 그걸 액화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앞으로 수소 비용이 저렴해지고, 네. 아무리 수소가 좋다 그래도 뭐 킬로그램당 비용이 부담이 되면 그걸 누가 안 되죠. 이용을 하겠어요? 안 되죠.